안녕하십니까. 천재고변호사 증권고시 패스 시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오늘로서 8회째를 맞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도대체 이 강의에 교재는 어디 있느냐라는 문의가 참 많았습니다. 전화도 많이 오고요. 또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그런 질문들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드디어 저희 시간에 사용할 교재가 나왔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이 교재를 가지고요. 저희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순서대로 진행을 할 텐데요. 글쎄요, 표지가 상당히 멋있어요. 과연 이 주인공은 어디 계실까? 네, 바로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근데 사진이 너무 잘 나왔어요. 예. 예, 확실히 사진 보고 판단하지 말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쓰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겠어요. 네, 정말 1년 동안 쓴 책이거든요. 네. 네, 준비는 사실 2년 정도 한 거고요. 예. 네, 쓴 기간이 한 1년 정도 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책이 나오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오늘부터 책 내용대로 차근차근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책에 있는 몇 페이지부터 배울까요? 네, 오늘은 예. 이제 99쪽인데요. 예. 차트 보는 법을 알아야 한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네. 2-2장 예. 중간 정도까지 오늘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차트 보는 법을 알아야 된다. 네. 어떻게 알죠? 네, 우선 이제 제가 예. 오늘부터 네. 우선 책에 있는 내용도 있지만 예. 정말 제 책을 읽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네. 우리나라 웬만한 고수 이상으로 예. 실전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가장 개미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어떤 종목을 언제 사느냐. 네. 그것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언제 잡아내느냐 하는 게 이제 다 궁금한 사항인데 예. 이 책을 보시고 정말 강의를 끝까지 들으시면 네. 그 해답을 분명히 얻는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제가 걱정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뭐냐면은요. 예. 이 책을 보고 이제 무슨 강의를 들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예. 아마 강의를 시작하는 게 제가 이제 아마 5개월 정도 예. 이상 스케줄을 지금 잡고 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따리를 조금씩 풀어드릴 거예요. 네. 기법에 대해서. 예. 근데 조금만 뭐 한두 가지 가지고 흥분하셔가지고 네. 특히 요즘 많은 분들이 돈을 이 상승장에서도 잃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들이 좀 급하셔가지고 네. 뭐 책을 빨리 읽고 좀 빨리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자기가 체득을 하고 이해를 하신 다음에 하셔야 되는데 강의 뭐 한 서너 번 진행을 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10가지 중에서 뭐 한 2가지 정도 알고서 네. 풀베팅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요. 네. 그 제가 이제 아는 분한테도 그랬어요. 그분이 실제로 요즘 주시는 돈이 예. 한 3억 원 정도 되시거든요. 엄청나네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해보니까 예. 아직 제 책에 있는 일본의 기초 중에서도 기초 정도밖에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동안 얼마 돈을 잃으셨냐 하니까 벌써 한 2억 원을 잃으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럼 3억 원을 지금 하지 마시고 1,000만 원만 가지고 하십시오. 예. 1,000만 원만 가지고. 예. 그래서 1,000만 원만 가지고 했을 때 승률이 70% 이상이 된다고 확신하시면 그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차트 보는 것부터 쭉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 절대 처음에 만용을 하지 마시고 네. 돈이 아무리 많이 잃고 급하시더라도 느긋하게 그러니까 오래 사시면 됩니다. 네. 장은 항상 열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이 많은 분들이 책의 그 내용이 너무 빨리 뛰어넘었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은 저희가 이 전 방송에서 미리 다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저희 방송을 1회부터 쭉 보신 분들은 충분히 연결이 가능합니다. 네. 앞에 거 하나도 안 하고 넘어가나라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론 좀 시작해도 되겠죠. 보따리를 좀 풀어주시죠. 네. 예. 차트를 어떻게 만드느냐. 네. 그러니까 어떤 차트 중에서 어떤 보조지표를 보고 변수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제가 생각할 때는 전쟁을 좌우한다고 봅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전쟁터에 나가면서도 도대체 내가 쓰는 무기는 뭐냐, 어떤 무기를 써야 되느냐를 모르고 그냥 뭐 주가, 이동평균선, 그다음에 거래량 네. 이 세 가지가 물론 중요하지만 예. 그것만 보고 그냥 무조건 전쟁에 나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한번 제가 이제 지금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지금 종합주가지수 일봉 차트입니다. 네. 일봉 차트. 여기 보시면 까만 선이 5일선이고요. 네. 핑크 선이 11선이고 빨간 선이 21선, 그다음에 61선,
그다음에 맨 밑에 있는 선이 이제 121선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특히 그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꼭 보셔야 되는데, 이때 이제 권해드릴 만한 것은 반드시 11선을 놓고 보시라. 그리고 121선도 같이 놓고 보시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11선을 안 놓고 보시기 때문에 네. 이 11선 반등, 여기 보시면 이제 11선 반등 확실하게 나오잖아요. 이런 걸 이제 못 잡아내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11선은 저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의 그 고수선이다. 예.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걸 놓고 안 보기 때문에 특히 그 급등주 같은 거 반등을 못 잡아내는데 네. 이걸 꼭 놓고 보셔야지만이 종합주가지수는 이제 분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121선도 추세상으로 꼭 필요한 선이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61선 정도까지만 놓고 보시거든요. 네. 이 코스닥선을 한번 놓고 보시면은 지금 이제 코스닥 종합 지수, 코스닥 지수죠. 일봉 차트입니다. 네. 역시 이제 121선 이걸 보시면은 61선만 놓고 보셨을 때는 이 밑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이 안 되는데 그렇죠. 121선을 꼭 놓고 보시면 이게 그 저항받고 지지받고 하는 것들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간단하게 보시는 게 거래량을 그냥 절대적인 값만 이것만 놓고 보시는데 네. 항상 이 까만 선이 거래량 5 이동평균선입니다. 예. 거래량 5 이동평균선하고 그 다음에 빨간 선이 거래량 20일 평균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꼭 놓고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이 거래량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상승할 때, 하락할 때 이게 거래량이 이제 파동의 힘을 나타내는데 네. 이런 때 보시면 거래량이 5이평선 밑으로 떨어지면 조정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때 조정이 시작되고 예. 이때도 보시면 거래량 5이평선이 눈에 한번 약한 쌍봉을 치고 또 거래량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날 거래량이 떨어지고 하는 걸 보고 고점 하락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예견을 했었거든요. 네. 이때 이제 많은 분들이 흥분하실 때예요. 예. 그 추가 상승에서 1000 간다, 1200 간다 흥분하실 때인데 이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하락을 예견했던 이유가 이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더라. 네. 그렇게 되면 가더라도 눌렀다 간다 이런 이제 관점이거든요. 예. 예. 일단은 뭐 이동평균선상으로 보면 네. 11선을 꼭 놓고 봐라. 굉장합니다. 121선도 함께 봐야 된다. 네네. 예. 그리고 거래량에 있어서도 5일과 20일 평균선 함께 봐라.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가하고 이동평균선 거래량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스톡캐스틱이라고 하는 그 지표가 있습니다. 네. 스톡캐스틱.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종합주가지수 제가 볼 때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좀 이상한 두 선이 왔다 갔다 하죠. 예. 이게 이제 스톡캐스틱 533이라고 하는 선입니다. 예. 533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5라고 하는 것은 5일선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네. 33은 이제 어떤 변수인데 네. 맨 앞에 있는 5라는 것이 5일선의 흐름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신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때 보시면 스토캐스틱 533이 이 데드크로스가 났죠. 예. 만나서 꺾일 때 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추가 상승을 얘기했지만 일단 이게 만나게 되면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꺾이고 그 다음에 이게 골드 만나고 나서 지금 이제 반등이 항상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스토캐스틱이 실제 주가 흐름보다는 하루나 이틀 늦지만 네. 왜 그러냐면 5일선이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 정도 시차는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게 만나고 흩어지는 것이 실제로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스토캐스틱이 이제 166이라고 하는 지표도 저는 이제 종합주가지수 볼 때는 놓고 봅니다. 166. 예. 166은 뭐냐면은 네. 아까 533의 5는 5일선이라고 하는 의미죠. 그렇죠. 5일 변수. 예. 16은 10일 변수입니다. 아. 그렇다 보면 우리가 5일선만 가지고 잦은 매매를 하면은 정신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11선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그 지표가 스토캐스틱 166이다. 이렇기 때문에 네. 스토캐스틱 166을 종합주가지수랑 같이 보시고 네. 그리고 저 같으면 20, 12까지 같이 넣고 봅니다. 21선에 대한 스토캐스틱도 그렇습니다. 같이 보시고요. 그러니까 예. 533을 2로 곱하면 변수가 166이 되죠. 네. 그 다음에 166을
또 곱하면 예. 20, 12, 12가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놓고 보면 20, 12, 12 같은 경우는 그 21선을 먼저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번 제가 21선 한번 나오겠습니다. 네. 스토캐스틱 20, 12, 10인데 이때 보시면 이 데드가 이때 발생을 했죠. 네. 발생을 하고 나서 굉장히 강하게 조정을 받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모든 건 파동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종합 주가지수상으로 보면은 이때보다 이때 고점은 분명히 높습니다. 네. 그렇지만 스토캐스틱 11선은 이미 고점이 낮아졌고 21선은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 낮아졌죠. 네. 그러니까 세 번 낮아졌기 때문에 이건 상당한 밑으로 그 하락 흐름이 예상이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눈으로 보는 그 주가의 고저라는 게 그 사람을 많이 속인다. 네. 그렇지만 이 보조 지표까지 같이 놓고 보니까 고점이 한 번, 두 번, 세 번 낮아지는 게 확인이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합 주가 지수 흐름을 볼 때는 스토캐스틱을 세 가지를 놓고 보는 게 이제 제가 그 분석하는 비법이고요. 네. 그다음에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조금 단순하게 보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그 무엇보다도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하나만 자기가 신나서 움직인다 하면 이건 그 작전주지 그 어떤 시장의 흐름과는 별도로 노는 종목이죠. 예. 제가 삼성전자 지금 일봉 차트를 보여드리는데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동평균선은 5, 10, 20, 60, 120 이 다섯 가지를 놓고 보되 네. 스토캐스틱은 533 이 한 가지만 놓고 보셔도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 그 스토캐스틱이 네. 패스트 스토캐스틱이 있고 슬로우 스토캐스틱이 있는데 그렇죠. 어떤 걸로 보시나요? 일단 그 슬로우를 보셔야 좋습니다. 아, 슬로우로요? 예, 예. 패스트는 정신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슬로우는 변수가 3개입니다. 3개. 예, 그래서 변수가 증권사 같은 데서 제공하는 그 기본적인 변수는 네. 대개 보면 5, 5 아니면 5, 5, 5거든요. 예. 근데 제가 여러 가지 고수분들, 그런 분들한테 이제 배우고 검증해 보니까 533으로 놓고 볼 때 555로 놓고 보는 것보다도 그 변동이 하루 정도는 최소한 빨리 잡아낼 수 있더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데드가 나더라도 하루가 빨리 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스토캐스틱 말씀하시면서 네. 굉장히 막 눈이 반짝반짝하세요. 되게 굉장히 좋아하시는 지표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책에서는 또 뭐 마법의 지표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셨거든요. 네네. 예. 뭐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이제 시중에 사용하는 많은 보조지표를 한번 제가 검증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헉, 그 많은 보조 지표를 다. 예, 한번 전부 해봤죠. 뭐 예. 이름도 지금도 이제 기억하기 힘든 보조지표가 예. 뭐 한 20, 30가지가 시중에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본 결과 우리 개미들 그리고 웬만한 고수들 예. 분석할 때는 딱 3가지만 보면 되겠다. 그러니까 뭐 거래량, 이동평균선 이건 뭐 당연한 거고 예. 스토캐스틱, 예. 투자 심리도, 그다음에 이격도 아. 이 3가지만 넣고 보면 네. 제가 볼 때는 분석이 90%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많은 경우에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보조지표는 어디까지나 보조지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조지표가 어떤 흐름을 먼저 보여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스토캐스틱밖에 없고 특히 MACD라고 많이 보시잖아요. 네. 뭐 고수분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 실전에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 MACD 경우에 제가 이제 스토캐스틱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네. 정확성이라든가 매매 신호 주는 게 스토캐스틱이 빠르고 정확하더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스토캐스틱이 다른 보조지표에 비해서 조금 빠르다. 네. 원래 보조지표들이 약간 후행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그렇습니다. 실수하기가 쉽거든요. 그렇다면은 실전에서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지표는 뭐 이동평균선 네.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네. 스토캐스틱, 투자심리선, 이격도 이렇게 네, 3개 네. 정도면은 실전에서 매매가 가능한 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하고 예. 또 이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그것만 보시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다른 지표에 현혹되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다른 지표는 이른바 사후 약방문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러니까 뒷북을 치는 지표지 예. 실시간으로 잡아내는 지표가 아니거든요. MACD만 해도 그게 상대적 지표가 아니고 절대적 지표이기 때문에 네. 어떤 저점이 나왔을 때 이게 정말 저점인지 아니면 더 내려가는 저점인지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스토캐스틱은 상대 지표이기 때문에 저점에는 분명히 그 저점이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다른 많은 지표 제가 이제 검증한 결과 예. 개미는 알 필요가 없다.
딱 이 세 가지만 보조지표로서 충분하다. 이런 걸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네. 사실 제 책을 보시면 그 RSI라고 하는 지표가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지표는 그 참고용이고 반드시 볼 필요는 없는 지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뭐 삼선 전환도 이런 지표가 있는데 예. 삼선 전환도도 제가 사용해 보니까 예. 그 학생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것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렇죠. 예. 삼성전환도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요, 뭐 OBV, 삼성전환도, 그다음 MACD, 네네. RSI 이런 거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좋아하시죠. 예. 근데 제가 검증해 보니까 그거 없이도 충분히 그러니까 아. 제가 생각할 때는 85% 이상의 확률로서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괜히 뭐 한 1, 2% 그건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어떨 때는 거꾸로 가는 거기 때문에 헷갈리는 지표는 보지 말자. 예. 그 제가 그 몇 달 앞으로 강의를 하겠지만은 네. 이러한 지표만 가지고 매매 타이밍을 굉장히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종합주가지수 일봉을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 뭐 일봉만 보고 매매를 하는 게 좋을까요? 다 어떤 분들은 주봉, 월봉, 뭐 30분봉, 60분봉 다 보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네. 차트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먼저 보는 겁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보다 더 중요한 원칙은 없다고 봐요. 많은 분들이 그 지난번에 그 조정이 시작될 때 네. 그 당한 이유가 뭐냐면 네. 종합주가지수 차트는 이미 꺾일 그 신호가 나타났었거든요. 예. 근데 개별 종목 지표만 보면은 아직도 뭐 5일선이 20일선 위에 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착각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수가 꺾이면 그 개별 종목도 꺾일 가능성이 80%가 넘거든요. 안 꺾인다고 하면 그건 뭔가 세력이 붙어가지고 장난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그 마지막에 그냥 뒤풀이 올렸다가 확 꺾는 마지막 타이밍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개별 종목을 보실 때는 항상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보시고 시장 흐름을 먼저 보셔야 되는 거지. 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태평에서 네. 파도 가지고 노졌다가 해일 만나서 익사한다. 아, 근데 그런 얘기가 정말 있어요? 증시 격언을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직접 만들어낸 예. 증시 격언이세요? 왜냐하면 예. 저도 이제 그런 아픔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뭐 반등 한 2, 3% 노리다가 어. 그냥 잔파도에 그냥 익사하는 거예요. 네. 하락이 강하게 나오면 갑자기 하한가 가는 수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일봉을 많이 보시는데 종합주가지수를 보실 때는 네. 반드시 주봉과 월봉도 함께 보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봉 같은 경우를 그럼 같이 한번 지금 이제 보시건데요. 네. 이게 종합주가지수 지금 그 주봉 차트입니다. 네. 주봉 차트를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놓고 보시면 큰 시장의 흐름이 이제 보이는데요. 종합주가지수 주봉 같으면 올라가다가 또 11선에서 반등하죠. 네. 그러니까 5일선도 아니고 11선입니다. 11선 반등, 또 타고 가다 11선 반등. 그러니까 아까 11선 말씀드리는 게 종합주가지수 주봉 차트 분석에서도 굉장히 유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네요. 좀 희한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종합주가지수 주봉 차트를 보시고 그 조금 더 큰 흐름을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종합주가지수 월봉 차트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십시오. 네. 보셔가지고 역시 똑같은 지표를 놓고 한번 보시면 또 재밌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이게 언제냐면은 90년도부터 올라갔네요. 네. 이때도 보시면 이때는 이제 21선에서 지지돼가지고 올라갔죠. 네. 근데 이제 98년도 급등장에서는 종합주가지수 월봉 차트가 11선, 아니 11선이 아니죠. 10월선이죠. 네. 12평선에서 닿고 굉장히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급등하는 그 차트는 그 12평선에 지지한다는 게 이 월봉에서도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 월봉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그 종합주가에서 월봉이 이제 최근 모습인데요. 요즘 그 조정한다고 하는 말이 많죠. 네. 그래서 이때도 만약에 조정을 아무리 세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 급등한 종합주가지수 월봉은 이 12평선에 지지받아서 상승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월봉을 보시면은 이게 쌍바닥이 났습니다. 네. 파동 원리의 기본이 쌍바닥이잖아요. 네, 그렇죠. 5위평선이 쌍바닥이 났는데 과거에 보시면은 92년도에는 그 바닥에서 올라갔습니다. 월봉이. 네. 그 다음에 98년도 역시 그 외바닥에서 올라갔거든요. 예. 물론 이제 스토키스틱을 같이 넣고 533을 보시면 98년도에 올라갈 때 신기하게도 스토키스틱은 분명히 쌍바닥에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네요. 이번에도 보면은 그 작년 10월 달부터 올라갔을 때 보면 네. 스토키스틱이 5위평선은 큰 쌍바닥이 나고 네. 이게 자세히 보시면 변수 스토키스틱은 166은
굉장히 큰 쌍바닥이 확실하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월봉의 20 스토캐스틱은 큰 쌍바닥이죠. 분명히 쌍바닥이죠. 저점이 높아졌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대세 상승장이 조정은 오고 있지만, 네. 월봉상으로는 5이평선이 쌍바닥이 정말 처음 나왔습니다. 거의 10년 만에 처음 나온 쌍바닥이고, 예. 20 스토캐스틱이 이 저점이 높아진 게 정말 오래간만이거든요. 네. 거의 10년 만에 한 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에 조정받아서 가게 되면 뭐 남들은 어떻게 말씀할지 몰라도 저는 기술적 부상으로는 1,500, 600은 넘어간다고 이제 확신을 하는 거죠. 네. 쌍바닥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종합 같은 경우는 일봉, 주봉, 월봉 세 가지를 반드시 보시고 예.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주봉 같은 경우는 보실 필요가 있지만 월봉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개별 종목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흐름을 타고 가기 때문에 보통 그 데이트레이딩 한다든가 단타하실 때는 그 일봉만 가지고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예. 네. 그렇다면 이제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네. 일봉, 주봉, 월봉, 네. 개별 종목은 뭐 일봉과 네. 주봉 정도. 네.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을 5, 10, 20, 60, 120. 네네. 거래량 이동평균선은 5, 20. 아이고 다 외우셨네. 네. 그리고 보조지표는 스토캐스틱, 투자심리선, 이격도. 네. 이렇게 놓고 보면 된다. 네네. 예,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개별 종목은 투자심리선 이격도가 오히려 스토캐스틱보다는 좀 후행성이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토캐스틱 533이 오히려 더 정확하다고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일봉을 보고 매매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뒷북을 많이 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봉에서 5일선이 꺾일 때가 되면 이미 상당히 좀 하락한 수가 많죠. 그래요. 맞아요. 한 네. 3, 4일 정도 하락해야지 5일선이 꺾이고요. 예. 네. 그래 꺾인 거고 팔면 또 반등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 일봉만 보고 매매하시게 되면 정말 뒷북을 치고 그 손 타이밍이 늦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발빠르게 움직이실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그 일봉을 보고 많이 하시면서도 이제 손해를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 30분봉을 반드시 보시라. 그러니까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차트가 어떤 종목의 30분봉, 그다음에 종합이라든가 선물지수의 30분봉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물론 이제 저는 조금 발빠르기 때문에 15분봉하고 이제 5분봉, 뭐 예. 2분봉, 1분봉도 이제 같이 넣고 보지만은 예. 보통 분들 같으면 30분봉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최근에 한번 그 종합주가지수 30분봉 차트를 한번 같이 한번 보면은 네. 왜 이렇게 어렵게 우리가 주식을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좀 어이가 없거든요. 지금 보여드리는 게 종합주가지수 30분봉 차트입니다. 네. 이거 보시면 거의 뭐 한 두어 달 지금 움직임이 이게 밀집해서 보여드리기 때문에 쫙 흐름이 보이잖아요. 네. 그럼 이걸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모든 차트는 분석이 똑같기 때문에 예. 가령 정배열 쌍바닥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정배열 쌍바닥이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 사셔가지고 22평이 깨지고 뭐 쌍봉 뭐 이때 안 파신 분은 이때 파신 분들 네. 충분히 그 매도 타이밍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때 이제 뭐 52평도 깨지 22평도 깨지고 쌍봉이 나오고 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안 파신 분들은 정말 4일간 하락을 하고 예. 그래서 큰 흐름만 타고 하시게 되면은 그 장중에 보시면 굉장히거든요. 네. 좀 밀집해서 지금 보여드립니다만은 그래서 30분봉 종합을 놓고 그 시장 흐름을 그 뒤늦게 쫓아가는 일이 없도록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은 다시 그 종합주가지 30분봉이 정배열이 되면서 52평이 20평을 분명히 타고 이제 그 가는 모습이거든요. 네. 바닥을 찍고 옆으로 뻗는 모습이 그 밑으로 꺾는 모습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옆으로 뻗는 모습은 굉장히 강한 그 파도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뭐 손절매하거나 이런 분들은 오히려 지금 큰 반대로 가시는 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봉을 보고 매매하시더라도 항상 파동은 하나 작은 파동에서 먼저 움직임이 나타난다 이걸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시죠? 네. 그러니까 그 파동 원리라는 게 뭐냐면은 그 큰 추세는 큰 파동을 보고 이제 지금 추세를 그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변하는 그 변곡점이라든가 그 신호는, 예. 매매 신호는 작은 파동에서 뭐 쌍봉이라든가 쌍바닥, 네. 뭐 22평을 깬다든가 반드시 보여주기 때문에 예. 개별 종목 매매하시는 분은 반드시 그 종합주가지수 30분봉, 조금 빠르신 분은 그 10분봉을 놓고 함께 띄우면서 시장 흐름을 보고 매매하셔야지 네. 장이 다 끝난 다음에 종합이 맛이 갔다. 이걸 보고 이제 뒤늦게 또 손절매 하시면은 좀 예. 너무 억울하시죠. 네.
자, 그렇다면은 네. 일단은 뭐 일봉, 주봉, 월봉을 통해서 큰 그림을 그려놓은 후에 네. 어떤 매매 타이밍,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은 30분봉이나 15분봉을 보고 그렇습니다. 이제 미리 좀 잡아 나가면서 네. 계획을 세워라. 예. 그러면 제가 이제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예,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개별 종목 차트만 보고 이제 뭐 장중에 너무 열심히 이제 보시기 때문에 이제 손실이 크신데요. 네. 제가 이제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한번 차트 한번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게 가령 개별 종목 삼성전자 일봉 차트거든요. 네. 그럼 많은 분들이 그러면은 뭐 30봉을 보고 매매를 하겠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삼성전자를 이제 30봉 차트가 나왔죠. 네. 이거 보시면 너무 쉬워요. 삼성전자도 30봉 차트를 보시면 네. 이거 보시면 22평이 깨고 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쌍봉보다 나쁜 게 밀리는 쌍봉이잖아요. 예. 제가 하락한자라고 하는 거. 네. 쌍봉보다도 나쁜 밀리는 쌍봉이 나오니까 삼성전자는 3박 4일로 폭락을 하더라. 아. 그러니까 이 개별 종목을 30봉을 안 보고 매매하신다는 것은 정말 큰 위험 부담이 크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개별 종목 30봉만 보지 마시고 네. 가령 이게 지금 컴퓨터에 지금 HTS 화면입니다. 예. 그러면 개별 종목을 물론 크게 띄워 놓으셔야 돼요. 자기 관심 가진 종목을. 네. 그리고 나서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아, 같이 띄워놓고 보는 거군요. 예, 이게 종합주가지수 30봉 차트거든요. 예. 그럼 장이 무너진지 안 무너진지는 예. 이 30봉 차트를 가지고 보시면은 큰 흐름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개별 종목을 가운데다 크게 놓으시고 종합주가지수 30봉이라든가 자기가 가령 데이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5분봉이 좋습니다. 네. 가령 5분봉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면은 예. 이제 어느 정도 발빠르게 움직이시냐에 따라서 네. 옆에 놓고 보시는 그 이제 봉의 모습이 좀 틀리거든요. 그럼 종합주가지수 지금 이제 5분봉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럼 이것을 이제 밀집해가지고 근데 5분봉을 놓고 보실 때 주의하실 점은 이 스토키스틱은 그 너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5분봉에서는 스토키스틱을 저 같으면은 빼고 많이 봅니다. 예, 이평선과 네. 거래량 이평선만 그렇죠. 놓고 보시고요. 예. 왜냐하면 5분 단위로 움직이면 얼마나 정말 정신이 없습니까? 네. 그럴 때 종합 같은 경우는 이걸 보시면 자 5분 이제 실시간 지금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네. 분명히 여기서 이제 이게 아침에 급등을 해가지고 네. 지지받고 분명히 쌍바닥이 나죠. 예. 20일 지지를 받죠. 네. 그러고 나서는 역시 파동이 어떻습니까? 제가 그 파동 원리 매매법이라는 게 쌍바닥에서 그 매수를 하고 네. 쌍바닥도 22평 위에 쌍바닥이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차트 모습을 보시면 그 종합주가지수 5분봉이 쌍바닥이 22평에서 나면서 강하게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의 흐름을 그걸로 이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네. 만약에 5분봉이라든가 30분봉에서 종합주가지수가 22평선, 그러니까 30분봉 이야기입니다. 네. 20평선 밑에서 쌍봉이 나온다든가 그 밀리는 그 하락 N자형이 나오게 되면 네. 그건 장이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때는 아무리 개별 종목이 지금 올라갈 듯이 그 사람을 현혹시킨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고맙다 그러고 파셔야 되는 게 정석이죠. 네. 네, 그래서 HTS 화면에는 항상 종합주가지수 5분이라든가 30분봉 차트를 한쪽에 꼭 띄워놓으시고 가운데는 관심 종목 차트를 띄워놓으시고 오른쪽에는 종합주가지수라든가 관심 종목 일봉을 놓고 보시면 네. 그 전체적인 모양이 아주 참 아름답다고 그러나요? 예. 예, 그러니까 장의 흐름이 잡히는 거죠. 사실 그래요. 많은 네. 투자자분들이 본인이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어떤 집착과 기대 네. 때문에 종합지수와는 별도로 네. 내 종목은 차트가 이러니까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네. 사실은 시장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항상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옆에 띄워놓고 같이 봐라. 네네. 네,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그 상승세에 있을 때는 어떤 네. 종목을 사든지 떨어질 확률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대세가 상승할 때는 사람들이 그 개미들이 방심하기가 쉽습니다. 예. 왜냐하면 종합주가 차트를 안 봐도 어차피 장은 올라간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매도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당하는 게 사실 가장 크고 그동안 번 수익을 다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건 결국 종합주가지수 그 분봉 차트를 안 봤다. 그게 결국은 투자 전략, 특히 이 HTS를 어떻게 무기라고 표현하면은 네. 그 무기에서 가장 큰 무기. 그러니까 종합의 그 분봉 차트를 안 봤다는 게 가장 큰 전략적인 실수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계략적으로 일반 투자자분들이 보기 쉬운 매매 네.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이제 배워봤습니다. 그런데 책에 보니까 네.
세절기를 지켜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네. 예. 글쎄요, 네절기라 그러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그렇죠. 주식하시는 분들은 살 때 아니면 팔 때. 네. 이렇게 두 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세절기. 어떤 의미인가요? 네, 세절기라고 하는 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네. 그 절기수가 작을수록 하수라고 저는 분명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뭔가 종목을 들고 있는 분은 한 절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은 매수할 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쉴 때라는 게 없죠. 네. 그러니까 들고만 있는 분은 사는 것만 아시는 분이고, 예. 조금 이제 그 분은 이제 파는 분을 파는 때를 이제 잘 잡는 분인데, 예. 가장 중요한 때는 팔고서 그 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팔고서 쉬는 게. 네. 예, 많은 분들이 특히 우리 개미 분들을 보면은 사가지고 그 올려서 판다. 그럼 수익이 나죠. 근데 내려가게 되면 팔고 쉬어야지 이게 그 돈을 버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팔고서 싸게 산다고 하는 생각을 못 하시고 오늘 수익이 나면 이 판돈을 가지고 다른 종목을 들어가야지 직성이 풀려요. 네, 맞아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면은 이 종목에서 수익이 나가지고 팔고서 다른 종목으로 갔을 때 깨질 확률이 80%입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 이 종목에서 수익이 났다는 이야기는 이 종목은 이제 어느 정도 고가에 이르렀다는 거죠. 네. 꼭지. 예. 근데 이 종목이 꼭지에 이르면 시장도 꼭지에 이를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이 종목만 정확하게 꼭지를 치고 딱 수익을 챙기고 장은 계속 올라가면서 또 사가지고 먹겠다. 그게 좀 어렵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보면 내가 지금 이 종목은 파는 이유가 이 종목이 꺾이기 때문에 파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럴 때 종합주가지수 분봉 차트를 꼭 보십시오. 그럼 장이 꺾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럴 때는 장이 꺾이면 그 판돈을 가지고 그 기다리는 게 그 정석입니다. 종합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이 교훈을 분명히 얻을 수가 있거든요. 예. 이게 종합주가에서 이제 좀 키워서 이제 보여드리면은 이번에 이제 큰 조정이 이 부분에서 있었습니다. 네. 자, 이제 한 5박 6일로 치고 올라가다가 음봉이 2개 나오고 양봉이 하나 나왔죠. 네. 그럼 파동 원리로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는 파동이 강하고 이건 약했으니까는 또 올라간다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일봉이 2개인데 음봉이 2개예요. 예. 하락을 이틀 하고 하루 올랐어요. 예. 그리고 하루 빠졌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틀 하락, 하루 상승, 또 하락. 그러면 확률상 그 다음은 떨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때 이제 오를 때 도취가 되는 거죠. 예. 적게 빠졌다. 또 반등한다. 그러니까 이날 들어가가지고 싸다고 엄청 들어가서 그 물린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지만 한 번, 그리고 이날은 보합이지만 2번. 굉장히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떨어질 때는 분명히 저점을 확인하셔야지 이 판 종목을 가지고 바로 다른 종목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지금 이분이 산 종목은 강한 종목을 골라서 사셨겠죠. 우량 네. 종목을. 근데 이 판돈을 가지고 안 오른 종목으로 들어갔을 때 네. 하락할 때는 약한 종목일수록 강하게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결국은 결론은 그동안 수익은 전부 시장한테 환원했다. 아무도 고마워하는 사람은 없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항상 팔고 나서 바로 살 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매매 중독증이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 손이 정말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예. 뭔가 주문을 내야 되고 있는 돈을 뭐 이것저것 다 사야지만이 직성이 풀리시는데 항상 산 다음에 그 다음 재매수할 때 되면은 되게 한 이틀 정도 쉬는 것도 돈을 버는 거다 이거죠. 네. 왜냐하면 시장이 강하다고 할 때도 되게 꼭지치고 한 이틀 쉰 다음에 또 올라가는 확률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팔고 나서 쉬어라. 그리고 대세 하락일 때도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는데 되게 이제 한 3년을 놓고 봤을 때는 주식을 안 가진 기간이 3년 중에 한 2년 정도 돼야지만이 돈을 벌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 참 네. 이 매매 중독증에 걸리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저희 종목 상담 같이 그렇죠. 진행할 때도 네. 보면 한 번 사서 뭐 2, 3년 동안 갖고 계시고 네. 또 항상 물어보면 현금은 하나도 없으시고 네. 다 주식으로 갖고 계시고 이런 그렇죠. 분들 많으시잖아요. 요즘 신문을 보고 다들 뭐 종목이 너무 좋은 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오늘 이 종목 사고 내일 이 종목 사고 내일 아침에 또 신문을 보면 또 좋은 게 있어요. 더 좋아 보여요. 네. 실적이 더 호전됐어요. 예. 또 사고 그 다음날 보면 갑자기 뭐 수익 1000% 나는 또 종목이 있어요. 예. 또 사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는 계속 보면 좋은 종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간단하죠. 왜? 요즘이 경기 전체가 좋아지기 때문에 네. 모든 종목이 다 실적이 좋아졌고 발표만 안 됐을 뿐이 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쁘다는 종목은 물론 배제를 하셔야 돼요. 네. 이 좋은 그 실적 장세 시작되는데도 자기 어떤 특정한 종목이 뭐 재무 구조가 나쁘고 매출이 떨어지고 했다. 이건 건드려서는 안 되는 종목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실적이 좋다는 기사에 절대 해놓이 되지 마시고 예. 그 매매를 하시라 이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교재로 보면은 네. 121페이지까지 2-1까지 저희가 쭉 봤습니다. 네. 2-2의 제목을 보면 차트와 지표의 기본 개념, 봉, 캔들 차트. 네. 나왔는데요. 여기서부터 또 구미가 확 당기실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이. 예. 이제 봉이라고 하는 것은 예. 제가 이제 제 책이 예. 아주 정말 초보에서부터 고수까지 두 권, 사실 세 권이죠. 세 권은 이제 선물 옵션이기 때문에 그건 뭐 지수 차트 분석의 정말 정수라고 제가 이제 표현하는 그 3권인데 네. 일반 분들은 1권에서 2권까지만 보시면 이제 다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 초보분들을 생각해가지고 사실 봉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봉에서부터. 예. 그래서 가장 기본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제 주식을 처음에 할 때 그 생각이 납니다. 네. 신문을 보시면 그 증권란에, 특히 그 경제신문 증권란에 보면 네. 그 차트가 뜨잖아요. 그쵸. 매일매일. 예. 어제 것까지 차트가 딱 뜨는데 네.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예. 이게 전체적인 흐름은 분명히 어떤 그 파도가 보이지만 이게 그 어떤 그 봉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 의미를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그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 위해서 이제 봉을 이제 표시를 해놓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봉을 보실 때 그 음봉과 양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장 기본이잖아요. 네. 이제 파란 게 지금 이른바 음봉입니다. 네. 흑백으로 표시할 때는 이게 이제 까만색이 될 거고요. 예. 제 책에서도 이게 까만색이죠. 네. 그리고 이제 양봉은 뭐 빨간색 또는 이제 속이 빈 흰색으로 해가지고 네. 뭐 올라가는 걸 뜻하는데요. 이 봉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그 윗근 아랫근이 있다는 걸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네. 윗근 아랫근. 윗근은 올라가다가 이제 밀린 끈을 말하는 거고 밑에는 내려가다가 이제 당기는 걸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날 같은 봉은 올라가서 상당히 그 밀렸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이 끈의 모습을 가지고서 그 추세 판단을 하기 쉬워요. 근데 실제로 물론 이제 확률상 이제 가령 이런 걸 보면은 네. 이 음봉이라고 하는 게 시가가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올라가다가 밀려가지고 결국은 아침에 시작한 가격보다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큰 매도세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종합주가지수가 이제 이틀간의 조정을 또 받죠. 네. 그 다음에 이때 음봉을 3번 강하게 치고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또 굉장히 이게 팽이죠, 팽이. 네. 윗근이 없으면 사실 더 이제 좀 좋은 팽인데요. 네. 팽이같이 나오면, 팽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서 누가 잡아 올렸다. 예. 물론 일봉의 모습만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또 올라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마치 그 봉 하나만 보면 굉장히 잘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최근의 모습을 보면은 하락이 4일째 됐는데 네. 이 봉의 모습은 제가 말씀드린 그 팽이죠. 네. 몸통은 좀 붙었지만 팽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날 또 올라가는 또 팽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은 네. 일봉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날 하루의 주가 움직임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그날 매도세랑 매수세가 서로 겨루어가지고 밀리면은 음봉이 나오고 예. 또 윗근이 이제 그 길면서 그 밀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네. 그 일봉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의 움직임을 말하는 거지 그 다음날 또는 그 전날 주가 수준하고는 관계가 없다 하는 걸 그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일봉만 보고 그 가령 오늘 올라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네. 내일도 오를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단정을 하셔서는 조금 어렵다는 거죠. 아, 이거 이제 종합주가 차트 아까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걸 한번 보시면은 네. 이게 이제 언제냐면은 4월 22일 날 이제 이틀간 하락했었고 네. 그 다음에 4월 23일 날 보시면은 팽이 모양이 아주 이쁘게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이쁘잖아요, 모양이.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야 이틀간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떨어졌는데 누군가가 잡아가지고 예쁜 팽이 모양의 양봉을 만들었다. 예. 그럼 그 다음날 올라가겠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일봉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의 움직임을 말하는 거지 그거 하나 가지고 절대 판단하시면 안 된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봉이라고 하는 게 그 몇 가지 이제 변형된 형태가 나오잖아요. 예. 그걸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보통 이 캔들 차트 분석된 책에서 보면 저런 것들을 도지형이라고 그렇죠. 하죠. 도지죠, 도지. 예. 예, 도지. 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몸통이 많은 게 이제 봉의 모습인데, 네. 어떤 건 이제 그 완전 십자가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 정말 그 씨름같이 위로 올리면은 누군가가 누르고 내려가면 누군가 누가 잡아 사주고, 당기고 예. 하기 때문에 그날 장중에는 굉장히 그 힘겨루기가 팽팽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네. 이 T자형 같은 그 봉은 아침에 여기서 시작했는데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그 반발 매수세가 쫙 들어가지고 결국 보합으로 끝냈다. 네. 그리고 이날 같으면 여기서 시작했는데 올라가려고 시도를 했으니까 이때 양봉이 큰 몸통이 나왔겠죠, 장중에. 네. 그렇지만 누군가가 팔아서 내려왔다. 우리가 속기 쉬운 게 뭐냐면은 이런 모습을 보면 마치 그 매수세가 굉장히 세가지고 잡아 올린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런 날 같으면 매도세가 굉장히 세가지고 그 위에서 찍어 누른 것처럼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게 어디서 나타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고점에서 이게 나타났다. 네. 고점에서 이게 많이 나타나거든요. 개별 종목을 작전주를 보면은. 예. 이건 뭐냐면은 세력이 장난하는 겁니다. 아, 미끼를 던지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침에 가령 이게 상한가예요, 상한가. 네. 전날도 이제 상승했으니까 그날 상한가로 시작했겠죠. 예. 이게 상입니다, 상한가. 네. 아침에 이제 개미가 보니까 상한가예요. 근데 쫙 밀려 내려가더니 네. 막판 10분을 남겨놓고 상한가를 다시 만들어요. 그럼 이 모습은 뭐냐면은 내려갔다가 올라간 거거든요. 네. 이건 세력이 그날 장중에 다 팔아먹고 종가 관리를 한 거예요. 종가 관리. 아. 그러니까 이제 많은 개미분들이 그 일일 그 시세표만 보잖아요. 네.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 종목이 어떻게 됐나 신문을 봅니다. 네. 근데 전날이랑 가격이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날. 음. 그러니까 야 이건 안 밀렸구나.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건 밀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올 때는 고점에서는 굉장히 큰 위험 신호고, 예. 특히 그 5분 차트를 보세요. 제가 그 5분 차트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5분 차트를 보고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검증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5분 차트를 보셨을 때 이런 모습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그 차트가 9시부터 오후 3시입니다. 네. 오후 3시를 보시면은, 네. 자,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네. 그날 쫙 이렇게 팔고, 네. 쫙 팔고, 이게 언제냐면은 2시 45분이에요. 예. 남들이 이제 맛이 같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몇만 줄 내가지고 딱 상한가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네. 이때 물량을 보면 엄청나게 팔아먹었습니다. 예. 참 많이도 팔아먹었어요. 네. 근데 가격을 보면 시가랑 뭐 무너진 게 없어요. 음. 상한가예요. 전날보다 상한가라 이거죠. 예. 그러면 많은 분들은 오늘도 상한가라고 생각하지만 그 5분 차트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날은 물량을 다 팔아먹은 날이라 이거죠. 그래서 그 아래끈이 달려서 땡겨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매수세가 세기 때문에 내일은 올라간다.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그 O자형이 있었잖아요. 네. 올라가다 내려간 거. 예. 이런 것들이 바닥에서 나타나면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굉장히 커요. 예. 그렇기 지금 때문에- 설명하신 거 뒤집어 놓은 거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번 차트를 잠깐 보시면 좋겠는데 이날 네. 제가- 차트를 보면서 예, 종합주가에서 일봉 예. 차트인데요. 네. 가령 그 이날을 보세요. 이게 이제 몸통이 짧으면은 사실은 그 O자 도지형이거든요. 네. 아야 우에 오 O자. 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올라가다가 굉장히 매물이 심했네. 좀 크게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자, 이거 끝만 보면은 굉장히 윗끈이 깁니다. 아래끈은 네. 별로 없죠. 그러니까 올라가다 굉장히 매물이 큰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급등장이 연출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나오는 그 위에 밀리는 이 끈은 오히려 그 매수세가 굉장히 그 강한데 그 마지막 그 매도세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윗끈 아래끈만 가지고 그 다음날 장을 속단하게 되면 네. 거꾸로 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저런 모양들이 네. 어느 위치에서 나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제가 나중에 또 뭐 캔들 차트 분석 볼 또 비판을 많이 하겠습니다만 예. 봉 하나만 보면 아래끈이 달리면 상승이고 윗끈이 달리면 매도세가 세기 때문에 내려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단순 논리 같이 생각을 하기 쉬운데 항상 그 봉이 나타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파동이기 때문에 파동이 높아지는 파동이냐 고점이 낮아지는 파동인가를 보시고 그 저점이 높아지는 데서 어떤 그 봉이 나왔을 때는 아무래도 상승적으로 좀 해석이 더 되는 거고 네. 그래서 봉을 하나만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그 파동의 위치를 가지고서 네. 그 봉을 해석을 하셔야지만이 예. 제대로 해석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아, 일단은 이 네. 캔들 차트 봉을 가지고 분석을 하시더라도 네. 이 전체적인 흐름, 파동이 파동. 이동평균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떤 흐름이 보이느냐를 보고 그렇습니다. 그 후에 판단을 해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랫끈이 길게 달린 그 망치, 제가 좋아하는 망치잖아요. 예. 그 T자가 이제 몸통이 조금 붙은 망치가 되는데 네. 그 5일선이 그 조정을 양호하게 받고 네. 그 T자형 망치가 나온다. 네. 그 다음에 시가에서 안 무너진다. 그러면 그 다음날 올라갈 확률은 80%가 되는 거죠. 아. 머릿속에 딱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예, 지금 딱 그려봤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T짝이 나오면 눈으로 딱 보셔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컴퓨터를 딱 켰을 때 네. 그 팽이 몸통보다도 중간 이하에서 시작하면 이건 약한 거죠. 네. 그렇지만 중간 이상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아침에 그 초반 보는데 안 밀린다 하게 되면 하다못해 강한 헤딩 그 단타라도 분명히 주고 간다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 내용은 네. 책에 있는 내용인가요? 네, 1권, 2권 보시면 다 나옵니다. 아, 그러네. 네. 저는요, 네. 그 책에 안 쓴 비법을 공개한 줄 알고 열심히 적고 있었어요. 네. 사실 책에는 진짜? 좀 명확하지는 않은데, 예. 그러니까 머릿속에 좀 그래프가 딱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생각해보면 그런 모양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망치형이 나오고 어디서 시가가 형성되느냐가 중요한데 네. 보통 뭐 중간보다 좀 위에서 형성이 됐을 경우 큰 양봉이 나오는 경우를 네. 많이 본 게 아닌가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참 우스갯소리로 요즘 네. 그 뭐 침팬지랑 뭐 게임을 한다고 그래요. 네. 침팬지가 종목을 골랐을 때 네. 뭐 올라가는 종목이냐 내려가는 종목이냐 게임을 하는데 예. 침팬지 확률은 50%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 그 무슨 펀드 매니저하고 네. 침팬지랑 게임을 했는데 네. 침팬지가 이겼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유, 그렇다면은 그 펀드 매니저가 50%도 못 안 될 가능성이 크죠. 맞춘 얘기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제가 어떤 팽이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 그 시가를 말씀드렸는데 네. 예, 아주 쉽게 그 판단하는 그 확률은 60%밖에 안 됩니다. 이 방법은 좀 그 정확성 떨어지지만 네. 그 아까 그 그래프 모양을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자 전날이 양봉이에요. 네. 상승했습니다. 네. 그 다음날 아침에 시가가 아침에 오전장에 안 밀렸을 때 야 오늘은 양봉이 날까 음봉이 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많은 경우에 양봉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때는 차라리 가지고 버티면 네. 그러니까 그날 아침 시작한 가격보다 밀리지만 않고 버티면 장막판에 장대 양봉이 나와가지고 중간에 그 마음고생한 게 전부 위로가 되고 네. 특히 그 장중에 12시 정도까지 막 흔들면서 막 그 털게 만들잖아요. 예. 그렇지만 전날도 양봉이고 아침에 지금 시가에서 밀리지가 않고 바닥이 그 30분봉에서 쌍봉이 나왔더라고요. 쌍바닥이. 그렇게 되면 그건 기다리시면 분명히 그 먹는 그런 그거죠. 왜냐면은 그날은 양봉이니까 네. 위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네, 그래서 아침에 이제 그 오전에 딱 감을 잡으셔가지고 오늘이 양봉이냐 음봉이냐만 가지고 판단하셔도 그 침팬지보다는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봉에 대해서 네. 이제 배워봤고요. 네.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가요. 지금 네. 같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강의도 네. 재밌고 내용도 지금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정리가 돼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챕터를 하나 더 나가볼까요? 네. 예. 이평선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제가 이제 5, 10, 20, 60, 120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네. 많은 분들이 22평선은 그 생명선이다. 그렇죠. 이게 깨지면 추세는 이제 좀 무너지는 무너진다 거다. 이렇게 예. 이제 생각을 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평선을 많이 보시는데 예. 제가 이제 몇 시간 전에 말씀드리는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매매법.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나온 매매법은 4가지밖에 없다. 예.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동평균선 매매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 22평 위에서 이제 매수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네. 22평선 위에서 52평선이 상향 전환하면 무조건 산다. 네. 그 다음에 22평선 밑에서 52평선이 하향 전환하면 판다. 이런 관점이신데 그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평균선은 느리게 움직입니다. 네. 왜냐하면 21선은 뭐 20일 동안에 이제 평균값이고, 평균값이고, 예. 60일선은 60일 동안에 평균값이고 이러다 보니까 네.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동평균선 매매법은 그 느리다. 이제 이동평균선 특히 5일선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 뒷북을 많이 치셨어요, 최근에. 그렇죠. 예, 최근에 많이 치셨는데 예. 이제 그걸 보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동평균선 일봉을 가지고 매매하실 때는 그 종합주가수 또는 이제 개별 종목 30분봉 차트 30분봉 네. 거기서 이동평균선 매매법을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아. 그러면은 이제 추세를 그 타이밍을 좀 잡아내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그 종합주가지수 뭐 저같이 이제 선물을 이제 매매하는 사람들은 이제 선물지수나 종합주가지수나 모양은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일봉을 가지고 보실 때 30분봉을 가지고서 그 보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5일선은 아직 안 꺾였지만 30분봉에서는 그 역배열이 확실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일봉에서는 5일선하고 21선이 역배열이 되는 게 나타날 때 너무 느리기 때문에 네. 그 미리 짧은 파동을 가지고서 이동평균선 매매법을 적용해 보시면 예. 매매 타이밍이 굉장히 빨리 잡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일봉으로 이동평균선 매매 기법을 쓰다 보면은 조금 느리니까 네. 분봉으로 일단은 감을 잡아놓고 네네. 그리고 이제 실전 매매에 임하시는 게 조금 더 빨리 어떤 시장에 처할 수 있다. 그런 네네. 얘기시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말로는 쉬워요. 30분봉을 보고 미리 네. 예측을 하고 대처를 한다 쉬운데 보는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이제 아까 5일선, 11선, 21선 네.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어떤 그 차트를 분석할 때 추세라는 게 정별, 그러니까 5일선, 11선, 21선이 쫙 벌어지면 굉장히 강하죠. 네. 그러면 이게 이제 하락세가 되려면 역별이 이제 될 텐데 예. 그 중간 단계는 이평선이 붙는 단계가 있겠죠. 예, 모아지는 단계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모아질 때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변곡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이평선끼리 붙으면 네. 변곡점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어. 종합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예. 그 이평선이 이제 붙을 때마다 굉장히 강한 그 변곡점이 발생한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때 보시면 5하고 10이 붙었죠. 예. 이 핑크선 11선입니다. 네. 이제 거의 그 색깔이 구별이 안 될 정도로 5일선하고 11선이 붙어버렸습니다. 붙고 나서는 항상 이평선은 원칙이 뭐냐면은 모이면 흩어지는 거예요. 네. 모이면 흩어져야 되죠. 예. 그러니까 이제 모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강한 그 변동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이런 때도 보면은 자 5일선, 11선, 21선이 벌어져 있었지만 첫 번째 나타나는 신호는 5랑 10이 일단 붙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붙게 되면 변곡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려갔죠. 그 다음에 이때는 어때요? 세 개가 다 붙었죠. 네. 그러고 나면 밑으로 내려갔으면 강한 하락 파동이 나왔을 텐데 네. 위로 가니까 역시 강한 상승 파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때도 보시면 항상 그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평선 지지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 항상 이평선은 붙으면 흩어진다. 그리고 이때 보시면은 이제 정배열, 역배열도 아니고 혼조세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는 자 여기서는 5, 10, 20 정배열로 됐고 네. 이때도 붙었지만은 그렇게 됐지만 이때를 보시면 21선 밑으로 11선이 내려와 있었거든요. 예. 5일선 내려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서로 얽히면 혼조세지 상승세가 유효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혼조세에서 올라갈 때는 네.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 그 혼조세에서 올라간 다음에는 굉장히 급락이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참, 그 다음 내용은 뭘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면 135페이지까지 쭉 8회를 진행해 오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 후로 여러 가지 기법들이 많으니까 저희와 함께 이 고 변호사께서 엄청난 수업료를 지불하고 배우신 그 비법들 글쎄요. 그냥 좀 가져가려니 좀 죄송한 생각도 드네요. 저는 정말 예. 그 제가 피해를 많이 당하고 예. 그 엉터리 매매법 기법을 하도 많이 이제 당했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이 공개해 가지고 돈 벌겠다는 그런 생각은 없고요. 네. 정말 그 개미들이 당하지 않도록 이제 그게 제 목적이고 네. 그다음에 당한 개미를 위해서 제가 변호사로서 좀 일을 해보겠다. 예. 그런 게 사실 좀 더 큰 목적이죠. 네. 자, 앞으로도 그 간직하신 비법들 많은 공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여러분들도 함께 고 변호사와 증권고시 패스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